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나란히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두 단체장 모두 공천 컷오프가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재선 도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당 지지율 열세 속에 누가 생환할 수 있을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선에 복귀한 국민의힘 김영환 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년간 도정 성과를 자평하고 도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며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166만 도민의 지혜와 뜻을 하나로 모아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북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를 겨냥한 견제 발언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사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각종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선거 부정 행위로까지 의심될 수준에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예비 경선을 통과한 윤갑근 후보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본경선을 치릅니다. 책임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27일 확정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장 또한 재임 기간 동안의 업적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4년이 청주밀의 100년을 좌우할 시간이라면서 연임 도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로 고려했던 예비후보 등록 시점도 오는 27일로 앞당겨 본선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는 그동안 연임 시장이 없어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했습니다. 저 이범석이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오송 참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청주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임 시 업무 공백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재재처벌법이 성립될 사안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 제가 참석할 사항도 있겠지만 업무에 그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우 후보와의 청주시장 본경선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지사 후보 경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이제 예비 경선 승자가 현역과 맞붙는 이른바 한국 시리즈 방식의 1대1 맞대결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총 정수는 4년 전보다 4명 늘어난 140명으로 청주시 가선거구와 제천시 바선거구 정수가 각각 1명씩 늘었고 청주시 흥덕구 사선거구와 자선거구는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 추가 증원에 따라 각각 1명씩 늘게 됐습니다. 이번 획정안은 오는 28일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는 미어천교 확장 공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임시제방이 붕괴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검찰이 현장 소장과 감리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검찰은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임시제방 붕괴를 줄곧 지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사 핵심 관계자 5명에게 실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장 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2년을, 감리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장 먼저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하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공사 편의를 위해 제방을 임의로 훼손하고 임시 제방을 설치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며 책임 있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소장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을 뿐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이 늘어지자 심리가 분리돼 공사 관계자 사건만 먼저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3년 만에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지만 아직도 기소된 40여 명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인물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이번 주말 충주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여자 프로 골프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캐디들이 함께 참여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태영 씨입니다.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선수들 뒤로 캐디들이 조금 낯선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캐디들의 등 뒤에 새겨진 세 글자, 실종 아동들의 이름입니다. 그린 위에 세워진 대형 스크린에는 AI로 복원한 실종 아이들의 영상과 이름이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충주에서 여자 프로골프 대회 KLPGA 덕신 EPC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가운데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실종 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입니다. 실종된 지 길게는 30년이 넘은 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부모님들은 오래전 그날 아픈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 대화 나눌 수 있을 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는 의미를 담아 대회 기간 선수들은 초록색 리본을, 캐디들은 실종 아동들의 이름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라운딩을 이어갑니다. 저도 이번 주 경기가 끝나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따로 또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장에서 실종 아동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대회 주최사인 덕신 EPC는 실종 아동 1명당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덕신 EPC는 10년 넘게 실종 아동 캠페인을 진행해 온 가운데 실제 3년 전에는 43년 만에 실종 아동이 가족과 상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종 아동 문제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종 아동의 날 20주년이기도 한 올해 실종자 가족과 선수, 시민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는 프로골프 대회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중앙공원에는 900년 세월을 견디며 청주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은행나무 앞각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나무가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걸 기념해 내일부터 이 앞각수를 주인공으로 한 청주 국가유산 야행이 펼쳐집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청주중앙공원의 터줏대감 높이 20m의 거대한 은행나무 앞각수가 화려한 조명을 잇고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900년의 시간을 견디며 청주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봐온 이 고목이 올해 국가천연기념물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내일부터 사흘간 청주 국가유산 야행이 펼쳐집니다. 주제는 앞각수의 사계, 천년의 헤아림.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야행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자연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런 관심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고 이러한 거점으로서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야행에서 자연유산을 테마로 한 거는 되게 독특한 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각수를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부터 전통 연희 공연, 반려식물 나눔 등 5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원도심 곳곳을 채웁니다. 주말에는 중앙동 옛 중앙극장 일대에서 열리는 원도심 골목길 축제가 가세해 마술극과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거대한 놀이공원으로 변신합니다. 낮에는 골목길의 활기를, 밤에는 국가유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이번 축제의 핵심입니다. 낮과 밤을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두 축제가 펼쳐지는 이곳 원도심에서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봄의 끝자락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천년 고목이 불어넣는 새로운 생명력. 이번 축제가 원도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예정됐던 도로 보수 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UBC 이채연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고 깊게 팬 포트홀도 쉽게 눈에 띕니다. 도로 보수가 예정된 구간입니다. 약 600m 구간만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크고 작은 포트홀을 7개 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도로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중동발 위기로 아스콘 수급이 막히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달 측면에서 일단 단가 부분까지 결정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미뤄진 곳은 모두 4곳. 구간이 길수록 필요한 물량이 많아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구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규모 보수 공사는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자재를 제때 납품받지 못해 공사 3건이 연기됐고 신규 도로 개설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완제품 상태에서 제작할 수 양 자체가 거의 한 600원 가까이 550원 정도 올랐네요. 최근 5년간 포트홀로 발생한 차량 손상과 사고는 10,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차 통행이 많은 울산의 도로 특성에 장마철까지 겹치면 도로 파손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원자재 확보와 신속한 도로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UBC 뉴스 이채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7조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공시한 2026년 1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보면 올 1분기 매출액은 52조 5천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늘었습니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37조 6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5%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71.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일반 D램, 낸드 플래시 수요가 크게 늘고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돔구장 건립과 연계해 프로야구 2위군인 퓨처스리그 구단 창단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한시대 프로야구를 풍미했던 한화 장종훈과 LG 김재박 등 16명의 위촉직과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성공적인 구단 창단을 위해 KBO와 협력하고 도민공감대 형성과 홍보 자문 등 다방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은 오늘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부할 수천억 원대 지방소득세를 소모성 사업에 쓰지 말고 미래 전략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주시가 산업 경쟁력은 갖췄지만 문화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방소득세를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공연시설 등 대규모 전략 사업에 투자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도시공사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전사적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체육과 교통, 환경, 공공사업부 등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총 23건의 에너지 절감 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주도시공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약 2억 3천만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전력, 연료, 용수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3일 동안 청남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영춘제는 3만 5천 본의 초화류가 장관을 이루고 다채로운 상설 공연과 체험 행사로 꾸며집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개인 승용차 입장을 줄이기 위해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 순환버스를 집중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1전망대까지 330m 구간을 오르는 모노레일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대청호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30일 외국 국적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음성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이 오는 6월까지 철거됩니다. 음성군은 이 업체가 공장 3개동 해체 작업을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재로 약화된 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신속히 제거해 안전사고를 막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불안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월 저희 CJB가 보도했던 충북 혁신도시에서 유흥업소를 다수 운영하면서 약물을 타 취객들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점주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업소에서 손님 9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의 술값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8명을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성분 감정에서 약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이 영장 발부 사유가 됐다며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